귀신한테 쫓기는 꿈. 좀 제일 안 좋기는 하죠. 꿈에서 저승사자가 나온다. 네. 이러면은 무조건 좋지 않다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정말 사실인가요? 그럼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네. 이제 좋은 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이제 반대로 이제 나쁜 꿈 꾸면은 내가 좀 피곤해지고 좀 안 좋아지고 좀 손실이 있는 그런 나쁜 꿈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겠어요? 흉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뭐 흉몽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는 이제 뭐 자기 몸에 있는 거를 손실을 본다든가 이거를 없어진다든가 잃거나 훼손되는 꿈이 좀 좋지는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이 잘린다든가 갑자기 없어진다든가 손톱이나 이런 데가 다 빠져 있다든가 아니면 손톱이나 이런 데가 다 멍이 들어서 훼손이 됐다든가 이런 꿈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꿈은 좀 좋지가 않아요. 이런 거로 예를 들면은 사람하거나 아니면 다른 대상과의 결별, 이별수 이런 거를 좀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러면서 뭔가를 실패를 하는 것도 이렇게 꿈에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지품, 내 거 물건을 좀 잃어버리는 꿈은 좋지 않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려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항상 메고 다니는 가방이 있다든가 내 핸드폰이나 지갑 이런 것들이 뭐 길 가다가 잊어버렸다는 꿈이든가 아니면 남이 훔쳐간다는 꿈이던가 이런 것도 좀 좋지는 않거든요. 이런 거는 애정운 이런 거 좀 또 안 좋게 봐요, 저희는. 그리고 실직을 할 수도 있어요. 다니고 있는 회사가 있으시다면 좀 거기랑 문제가 일으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 그리고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저희는 명예훼손도 같이 봐요. 이런 거 내 물건을 잃어버리는 거에 대해서 내가 명예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일이 있다든가 재물 손실이 있다든가 이런 걸 좀 안 좋게 또 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귀신한테 쫓기는 꿈. 좀 제일 안 좋기는 하죠. 내가 모르는 귀신이 나타나서 뭐 나를 막 쫓아온다든가 난 도망가고 있고 이제 그러거나 아니면 나를 데려가라고 왔다고 해서 막 뭐 방문 고리를 잡고 싸우는 꿈 이런 건 좀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싸움을 하는 꿈을 꿨을 때 내가 싸움에서 지는 꿈 있잖아요. 내가 막 치고받고 했더라도 내가 졌어, 패배를 했어. 요거는 좀 좋지도 않아요. 요런 꿈 같은 경우는 질병이나 아프다든가 아니면 무언가를 진행을 할 때 그런 걸 방해하는 꿈이라고도 해요, 저희는. 그래서 뭐 제일 안 좋은 거는 사실상 귀신 나오는 꿈이기도 하고 저희 이제 뭐 몸이 훼손된다든가 잃어버리는 꿈 이런 건 좀 흉몽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드려요. 근데 그 몸이 훼손된다 그랬잖아요. 네. 뭐 이빨이 빠진다던가 이러면 예전부터 다들 누구나 안 좋다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꿈에서 내 몸이 훼손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몸이 훼손되는 걸 봤을 때는 어떤 경우가 생기나요? 그런 것도 좀 좋지는 않은 꿈이에요. 만약에 가족이 뭐 이제 부모님이라든가 형제 일신이 어디를 다쳤다, 뭐 팔이 부러져서 뭐 손가락이 잘리는 꿈이나 그 사람이 이빨이 빠지는 꿈은 같은 가족이잖아요. 같은 핏줄이잖아요. 그럼 집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꿈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지인이 이빨이 빠진다든가 뭐 같이 있는데 손가락이 잘렸다 뭐 이런 꿈들 있잖아요. 그런 꿈들은 이제 그분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걸 미리 볼 수 있는 거죠. 예지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상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아무리 남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뭐 좋은 꿈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개 이런 상황 내용 스토리가 좀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아까 네. 이제 귀신한테 쫓기는 게 많이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귀신 말고 사람이나 뭐 동물이나 이런 거에 쫓겨도 좋지 않은 건가요? 어떤 동물이냐에 따라서 좀 틀리기도 하고요. 만약에 뭐 좋은 꿈에서는 돼지가 저한테 오거나 이런 게 좋은 꿈이잖아요. 근데 돼지가 그냥 돼지가 아니라 멧돼지, 산돼지 막 무서운 돼지들이 쫓아올 수도 있어요. 근데 꿈에서 정작 본인이 무서워서 막 도망을 친다. 이런 건 좀 좋지가 않죠. 그런 뭐 귀신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정말 사자님이 오셔서 너 나랑 가자 이러실 수도 있는 거고 조상님으로 보여서 와서 나랑 같이 가자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도 어릴 적에 꾼 꿈이 하나 있는데, 뭐 이제 친구들하고 학교에서 단체로 이제 뭐 수학여행 가는 버스 안에서 꾼 꿈이에요. 근데 사실상 수학여행을 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마지막 날 밤이었는데 친구들이 많이 놀랬대요. 제가 자는데 구석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나 저 사람 마차 타고 가야 된다고 제가 막 꿈에서 막 그랬나 봐요. 근데 이거를 꾸는 게 잠꼬대를 이제 밖으로 표현이 된 거죠. 나중에 친구들이 얘기해서 저는 기억을 못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도 또 꿨던 꿈이 뭐 버스에서 뛰어내렸는데 딱 버스는 저를 버리고 그냥 다 가버리고 딱 일어났더니 제가 알던 모르던 주위에 죽은 사람들이 이렇게 쫙 있더라고요. 그럼 저보고 같이 가자고 하는데 저희 할머니가 딱 막으시면서 저 버스를 쫓아가라. 여기는 할머니가 책임지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무슨 꿈인가? 나한테 할머니가 나왔네? 나한테 좋은 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스토리 전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좋은 꿈이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지만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누가 나오든 간에 만약에 내가 쫓긴다. 사람이든 귀신이든 동물이든 그 스토리들이 좀 많이 중요한 편이에요. 제가 알기로 꿈에서 저승사자가 나온다. 네. 이러면은 무조건 좋지 않다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정말 사실인가요? 그럼요. 근데 저승사자가 사자님으로만 보이지가 않아요. 아예 내가 모르는 얼굴을 하고 나타나실 수가 있어요. 어떤 형체든 간에. 근데 뭐 저희 집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를 내가 만약에 막았어. 안 돼요. 못 들어오세요. 저희 집 들어오지 마세요. 이러고 막았다. 그러면은 다행이에요. 근데 어서 오세요 하고 문을 열어줬다. 근데 들어오셔서 그분이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가시나, 아니면 내가 뭔가를 그분이 가져가신다든가, 아니면 이분을 따라서 누가 부모님이든 형제가 따라 나간다. 이건 좋지 않은 꿈이죠. 근데 그게 사자님으로만 이렇게 저희가 알다시피 저승사자는 검은 갓을 쓰고 검은 도포를 입고 계시잖아요. 그 모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다 틀려요. 뭐 조상님이 만약에 내가 아는 우리 할아버지 얼굴이고 할머니 얼굴인데 오셔서 만약에 집안을 그냥 훑고 나가셨다 이러면 상관은 없어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 뭐 아니면 형제를 갖다가 같이 손잡고 어딘가 가는 꿈을 꿨다. 이건 좋지 않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도 상황에 따라, 스토리에 따라 누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꿈에서도 무슨 말을 했냐에 따라서도 그런 게 좀 많이 반영이 되는 편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하나의 말씀을 드리면 제 아는 선생님, 옛날 선생님이에요. 지금은 선생님 되셨지만 옛날에 아는 지인이었는데 막 그렇게 도망을 가셨대요. 방 안에서 초가집에 계시는데 저 멀리서 어떤 애기랑 할머니랑 이렇게 보따리를 싸들고 막 쫓아오시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초가집에 들어가서 문고리를 잡고 안 열고 막 싸웠대요. 근데 할머니랑 애기씨들은 빨리 열으라고, 너 나랑 같이 가야 된다고 그런 꿈을 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들은 신령님들이셨던 거예요. 제자를 만들고 싶어 하셨고 제자를 만들기 위해 오셨던 분인데 원체 인간이 가기 싫어하니까 누구나 다 이 길을 한 번에 이렇게 쉽게 오는 분들은 없거든요. 근데 꿈에서 그렇게 싸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몸소 내린 곳을 했을 때 제가 있었지만은 그 할머니가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일찍쯤 이 길 좀 오자고 했는데 꿈에도 보여주는데 어떻게 나를 그렇게 매정하게 취급할 수 있냐고. 그래서 이 제자 지금 되신 분이 무릎 꿇고 죄송하다고 빌었어요. 이제 그런 스토리 사연들도 좀 있어요. 이제 좋은 꿈에는 네. 말 그대로 좋은 꿈을 꿨을 때는 제가 복권을 사면 그만인데, 그쵸. 그리고 뭐 그냥 지나가면은 다른 좋은 일이 생길 거라 생각하고 믿고 지내면 그만인데, 네. 이제 나쁜 꿈을 꿨을 때는 이제 어떤 방법이 있나요? 뭐 이걸 내가 좀 예방하거나 뭔가 좀 막고 싶거나 안 좋은 꿈을 꿨다라는 걸 인식을 했으면 이걸 뭐 어디 가서 다 떠벌리고 다닐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뭐 이런 간단한 예방법 같은 게 있나요? 제일 좋은 거는요, 좀 꿈을 많이 꾸시는 분들은 가위가 또 잘 눌리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제가 첫 번째로 칼을 침대 매트리스 밑에 있잖아요. 거기다 놓고 주무시던가 비계 쪽에다가 아래 이렇게 틈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다 놓고 주무시라고 해요. 그러면 좀 흉몽이나 뭐 가위 눌린다든가 이런 걸 좀 예방을 할 수가 있기는 해요. 칼에 칼집 같은 거 씌워도 되나요? 그럼요.
아니면 뭐 칼집이 없는 식칼, 데칼 같은 경우는 신문지나 청호제에 말아서 그렇게 밑에 놓으셔도 돼요. 뭐 이거는 대부분 저희 신도분들은 많이 처음에 가위 열리고 하시던 분들 이 방법을 되게 제일 많이 썼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한테 오셔서 뭐 부적을 받아가신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달마도 그림이 이제 따로 있어요. 액자에 걸어놓는 그림 말고 침대 밑에 잠자리에다가 밑에 놓을 수 있는 그런 게 따로 있어요. 이제 그런 걸 좀 예방해드리기도 해요. 근데 벌써 먼저 꽂았어. 꽂는데 이게 나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제일 첫 번째는 저희한테 전화가 많이 오시긴 하죠. 근데 전화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것도 되게 좀 다양하지만은 어떤 사람이 어떤 꿈을 꿨냐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요. 근데 저희 신도분들 같은 경우는 악몽을 꾸셔서 왔을 때는 제가 일부러 오색을 찢어준다든가 아니면 좀 소각을 부적을 써서 소각을 시켜준다든가 그 자리에서 같이 있을 때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을 좀 비방을 좀 해드리긴 하죠. 오늘은 좀 안 좋은 꿈, 나쁜 꿈, 무서운 꿈 이런 흉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판단했을 때는 나쁜 꿈이다 이러면 당연히 저희한테 전화를 많이 하시지만 그 꿈을 꾸기 싫으신 분들, 좀 그런 걸 예방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예방책을 좀 써놓으시는 게 좀 좋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꿈의 나쁜 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하신궁의 문보살이었습니다.